안녕하세요. 떡상 곰돌입니다. 2021년 11월 8일 기준으로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좀 안 좋게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현금 비중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좀 보수적인 매매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요. 도지 캔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도지 캔들에 관한 원리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도지 캔들 나오면 올라간다. 아니면 대충 들어가지고 위에서 뭐 뜨면 안 좋고 밑에서 내려가다가 이걸 하면 하락 추세가 끝난다.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지 캔들의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제가 예전에 주식 완전 1강 세상에서 제일 쉬운 주식에 나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이 친구가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 캔들이라고 하면요, 양봉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시가에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다시 종가 부근에서 조금 올라와서 여기 근처를 이제 유지하면서 끝났다. 그럼 결국에는 위에랑 밑에랑 이제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중간에서 힘이 균형되었다. 힘의 균형이 유지되었다. 우리가 요렇게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캔들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그냥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주가 기준에서 어떤 눌림목 자리에서 이런 친구들이 나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개미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하게 이제 팔고 사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세력이 혹은 뭐 세력들 두 개가 다퉈가지고 혹은 개미와 세력들이 이제 막 만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과정 중에 힘의 균형이 이렇게 유지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응축되어 있다. 요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 저점을 여기 찍어놨잖아요. 그리고 고점을 여기 찍어놨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 세력이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그러면요. 만약에 이 저점을 다음날 깨면서 내려가요. 그러면 이 도지 캔들에 도지 캔들 이야기하면서 도지 캔들이 나오면 좋은 거, 이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굳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번에 올라갈 거를 예측을 하는 거지, 이 저점을 그냥 깨고 다음번에 또 만약에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자, 음봉으로 볼게요. 음봉이 이렇게 뚝 떴어요. 그럼 여기 저점을 깬 겁니까? 안 깬 겁니까? 깼죠. 그럼 이 도지 캔들은 의미가 있겠다 없겠다 했을 때 굳이 의미를 둘 필요가 없죠. 그냥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 캔들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야 이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성립을 하려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점 부근에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고점 부근까지 못 들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물량을 롤링 시켰을 때 여기를 안 깨고 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주가를 볼 때도 내일 바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졌네. 그러면 이 친구한테 큰 의미를 두지 말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걸 뚫고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요 친구가 요 날 이렇게 맞춰놓고 다음날부터 이제 가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렇게 저점 부근을 만들어 놓고 고점 부근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그냥 쭉 떨어진다? 그러면 의미가 크게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 도지 캔들 같은 경우에도 말들이 엄청 많아요. 드래곤플라이, 잠자리형, 그 다음에 비석형, 그 다음에 샛별형, 그 다음에 저녁별, 석양형,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좀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샛별형이라는 게 있어요. 주가의 하락이 쭉 지속이 이렇게 되다가 샛별형이라 그래서 밑에서 별처럼 하나가 뿅 이렇게 떠요, 도지가.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락하다가 도지 뜨면 좋은 거, 우린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만 알면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밑으로 안 빠지겠구나. 여기서 그냥 힘을 유지시킨 다음에 응축을 시킨 다음에 올리는구나. 그래서 이걸 그냥 샛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올린다. 그래서 샛별형인 겁니다. 이게 뜨면 무조건 샛별형이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럼 여기 어디에 무게를 두면 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조금 더 내가 걸어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 봉에 갑자기 이렇게 떴어요.
주식은 어차피 대응 싸움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음봉이 나왔어요. 그럼 이 친구가 크게 의미가 있다 없다? 그때부터는 없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점에서 샛별형이라 그래서 여기 뜨고 올라가는 경우인 친구들도 많지만 의외로 뭔가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그냥 다음번에 이걸 깨고 내려가는 아무 의미 없는 자리도 많기 때문에 샛별형이 나왔으면 올라갈 추세가 위로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의 나만의 근거를 추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석양형, 저녁별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지 여기에 무슨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딱 위에 딱 나왔어요. 뭐가? 도지형 캔들이 나왔죠. 도지형 캔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이 친구는 더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걸 뚫고 위로 가야겠죠. 하지만 제일 꼭대기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위에서 올릴 예정이 있다 없다? 그냥 없다. 왜? 이거에 반대인 거죠. 여기는 여기서 더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는데 여기는 여기 위에서 더 올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고점 기준에서 이런 패턴이 뜨면요. 아,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나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가는 경우. 이걸 다 뚫어버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이씨, 얜 더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밑에 이제 봉들이 나오면서 음봉이 떴다 이러면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내가 매매를 들어갈 때 무리하게 뇌동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다. 요렇게 생각하는 지표 용도로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샛별형이나 이제 저녁별형처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요런 움직임이 앞에 선행되어서 나온 통계 자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근거를 둔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하나 정도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잠자리, 드래곤플라이형. 이것도 똑같아요. 바닥에서 주가가 이렇게 쭉 치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잠자리형처럼 이렇게 도지 캔들이 딱 뜬 거예요. 이 친구도 나름 도지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친구의 움직임을 보자 하면 아침에 시초가에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여기 밑으로 더 떨어지지 않고 올려가지고 끝난 거죠. 자, 그러면 바닥에서 요런 게 딱 떴다 이러면 똑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이 친구가 여기 밑으로는 뭐 하겠다? 굳이 안 떨어뜨리겠다라는 나름의 의지인 거죠. 왜? 떨어뜨리다가 나중에 올려서 끝났으니까. 그러면 여기 밑으로 만약에 또 다음날 똑같이 다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러면 크게 여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떨어질 때 요런 캔들이 나왔다고 하면 다음에 상승 추세로 이제 돌릴 수 있구나 정도의 근거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비석형이라 그래서 비석형은 아침에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거죠. 고점 기준에서 이렇게 비석형이 위에 딱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여기가 끝이고 여기서 내가 물량을 털어버리겠다. 요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스위치하면서 그럼 저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왜? 근거는 충분하죠. 고점에서 쭉 올라갔다가 위에서 떴다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겠다. 나는 우리 근해 원리로 얘기하면 근해 다 탔다. 이제 놔주겠다. 요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비석처럼 생겼다 그래서 비석형이고요. 잠자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뭐 드래곤플라이 이렇게 부르는 건데 굳이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원리를 좀 알고 도지 캔들을 보면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종목들에 대입을 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이런 친구들이 떴다 하면 조금 매수해볼 만한 근거가 생겼겠구나. 요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물론 이게 맞는 것도 많지만 그냥 아무 차트나 가지고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손이라는 친구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우린 이게 다 나온 차트니까 이러고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날 볼게요. 급등한 다음에 여기서 떨어졌는데 여기 도지 캔들이 나왔다. 그래서 야, 이건 힘의 균형이야. 야, 이렇게 됐으니까 뭔가 상한가 위에서 끝났고 다음번에 가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없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거의 한 마이너스 10% 가까이 급락을 맞아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포기한다, 놔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그나마 이제 좀 올라가려고 했으면 여기서 이제
고점들을 뚫으면서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적어도 정고점까지는 만들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지 캔들이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매수 혹은 무조건 매도는 잘 맞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것도 또 도지 캔들 나왔죠. 도지 캔들이 또 이렇게 딱 떴어요. 완전한 도지 캔들 모양이죠. 이 친구 두 개 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여기 바닥을 안 깨고 딱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도지 캔들에서 여기서 더 내릴 만한 의미가 있나? 없나?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기다려 볼 수 있다 정도의 근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음날 뭐 거의 한 12%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런 데서 도지 캔들이 나왔다고 무조건 사야 되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도지 나온 다음에 급등해가지고 상한가를 찍어버렸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주식에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똑같죠. 대우부품도 여기서 도지 캔들이 나왔어요. 도지 캔들이 나왔는데 야, 여기 자리도 좋고 괜찮네. 근데 다음날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여기서 뭔가 그만 내릴 줄 알았는데 이걸 깨고 내려갔다. 그렇게 되면 매수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들어갔다고 무조건 종가에 베팅을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는 10개 중에서 만약에 4개 정도가 성공을 해도 6개 정도가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 조차 모르게끔 나는 기법이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거는 안 됐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여러분도 굉장히 도지 캔들 많을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보면. 근데 도지 캔들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도지 캔들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쭉 떨어진 다음에 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반전을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더 떨어지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정말 기법에만 의존해가지고 무조건 밑에서 나오면 좋은 거, 좋은 자리에서 나오면 좋은 거,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럼 정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바닥을 지지를 잘 해주는지, 그죠? 이렇게 지지를 잘 해줘가지고 그 밑으로 안 떨어지는 움직임을 다음날 보이던지, 아니면 여기서 다 뚫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게 마지막이었던 건지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약 정리하면요, 도지 캔들이란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 그려봤지만 힘의 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기법에 나오는 내용에 가능성이 있겠더라 정도로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게 다 그냥 깨져버린다 그러면 도지 캔들은 그냥 캔들 중 봉 하나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샛별과 석양, 주가 아래에서 뜨는 샛별이 좋고 위에서 나오는 석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할 만한 좀 근거가 있다, 요 정도로 이제 근거 추가로 보는 거고요. 잠자리나 비속도 앞에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요. 요런 상황에서 나의 좀 확률이 높아진다, 주식이 50대 50이라고 봤을 경우에 여기서 나의 확률을 뭐 2%에서 3% 정도 높여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떡상 곰돌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